오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인류는 도대체 왜, 언제부터 예술이란 걸 시작했을까요? 이 무려 2만 년이나 된 미스터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7천 년 전, 프랑스의 한 동굴 아주 깊숙한 곳에서 바로 이런 그림이 발견됐어요.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금방이라도 이 벽을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은 이 생생한 느낌. 정말 대단하죠? 상상해보세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에요. 누군가가 이 흔들리는 횃불 하나에 의지해서 이 엄청난 걸 그려낸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뭐 보기 좋으라고 장식하려고? 그것보단 뭔가 훨씬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답은 생각보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바로 생존입니다. 네, 맞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예술은 그냥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였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게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들소 그림인데요. 이런 구석기 시대 동물 그림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동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그러니까 정말 찾아가기 힘든 곳에서 발견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런 사실적인 그림들이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는 아주 간절한 의식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 부족의 내일이 오늘 사냥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 사냥은 언제나 위험하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 엄청난 불안감,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건 그냥 벽에 걸어두는 장식이 아니었어요. 사냥을 나가기 전에 동물의 영혼을 먼저 그림 안에 가두어서 현신의 사냥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일종의 주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고 했던 인류 최초의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생존 과제가 또 있었겠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부족의 대를 잇고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술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불리죠. 동굴벽화랑은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지만 이건 역시 생존을 위한 예술 그 자체였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조각상의 크기예요. 고작 11.1cm. 정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죠. 이렇게 작고 손에 쥘 수 있었다는 건 뭘까요? 아마도 개인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아주 강력한 부적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하죠. 이 조각상의 특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목적이 더 분명해져요. 보세요. 가슴이랑 배의 엉덩이는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는데 정작 얼굴은 없어요. 이건 특정 사람을 그린, 그러니까 초상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건 바로 다산과 풍호라는 개념 그 자체를 조각한 상징물인 겁니다. 결국 이 작은 조각상 하나가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서 우리 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강력한 생존 기술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인류 역사에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오면서 예술의 목적과 형태도 뿌리부터 바뀌게 됩니다. 때는 기원전 1만 년경. 드디어 길고 길었던 마지막 빙하기가 끝이 납니다. 인류는 지긋지긋한 추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멈추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순간이죠. 삶의 방식이 말 그대로 180도 달라진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숙제가 예측 불가능한 자연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숙제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사회 안에서 질서를 만들고 다 같이 살아남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의 종류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변화는 예술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봤던 구석기 시대의 아주 사실적인 들소고 오른쪽은 신석기 시대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그림이에요. 어때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그림이 바뀌었을까요? 혹시 그림 실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던져준 새로운 문제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예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술의 목적이 이제 특정 동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커진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생각과 규칙을 공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예술이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고 더 나아가서 이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도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를 보면 딱 감이 오죠. 이건 뭐 한두 사람이 뚝딱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예술이 지배자의 힘을 과시하거나 우리 공동체의 단단한 믿음을 상징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말 정교하고 놀라운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는 건데요. 이제 인류의 시선이 땅을 넘어서 저 광활한 하늘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시간을 이해하고 혼돈 그 자체로 보였던 우주에서 어떤 질서와 규칙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이 원반에 새겨진 것들을 보면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기 저 황금 원반은 태양이나 보름달, 초승달도 보이고요. 저기 7개 별 무리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심지어 양쪽에 있는 호는 동지와 하지 때 해가 뜨고 지는 범위까지 정확하게 표시한 거예요. 이 말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벌써 이 정도의 천문학적 지식을 가졌고 예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이해하려고 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냥의 성공을 비는 주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족의 번성을 기원하고 더 큰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마침내 저 하늘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결코 그냥 예쁘라고 만든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시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가장 창의적인 기술이었던 겁니다. 수천 년 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벽에 자신의 손을 대고 그 흔적을 남겼어요. 마치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여기 있었어.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살았다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정말 강력하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들에게 예술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술은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